여러분, 심장마비, 흔히 심근경색이라고 하죠. 이게 그냥 영화에나 나오는 먼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오늘 이 자료들을 보면서 이 심장마비가 우리 몸속에서 대체 어떻게 시작되는 건지, 그 긴박한 순간의 과학부터 예방법까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긴박한 실제 현장의 기록으로 시작해 볼까요? 전측벽 스테미 감지됨. 구급대원의 무전기에서 흘러나온 이 한마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건 단순한 낙상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생사를 다투는 심장마비와의 진짜 싸움이 시작됐다는 바로 그 신호탄이었죠. 우리가 보통 심장마비 하면 막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그런 극심한 통증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생각보다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고정관념을 깨는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보죠.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넘어진 할머니는 가슴이 아프다는 말은 전혀 안 하셨대요. 그냥 기운이 좀 없고 속이 메스껍고 정신이 살짝 흐리다다, 이 정도였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런 애매한 증상들이야말로 때로는 가장 위험한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비전형적인 심장마비의 조용한 경고 말이에요. 자, 그럼 심근경색, 그러니까 심장마비가 정확히 뭘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리 심장도 결국 에너지가 필요한 근육이잖아요. 심장의 연료 공급 라인, 즉 관상동맥이 딱 막혀서 산소 공급이 끊겨버리면 심장 근육 세포가 말 그대로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심근경색의 실체예요. 아니, 근데 멀쩡하던 심장의 연료 라인이 도대체 왜, 어떻게 막히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주범은 바로 동맥경화층입니다. 이게 뭐냐면 마치 낡은 수도관에 녹이 쓰는 것처럼요, 우리 혈관 안쪽에 수십 년에 걸쳐서 지방 찌꺼기, 이걸 플라크라고 부르는데 이게 소리 없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무서운 점은 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그 플라크 자체는 그냥 시한폭탄 같은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냐? 이 플라크가 어느 날 갑자기 펑 하고 터지면서 시작됩니다. 우리 몸은 상처가 나면 피를 굳게 해서 막잖아요. 똑같아요. 터진 상처를 막으려고 혈액덩어리, 즉 혈전이 순식간에 만들어져서 혈관을 완전히 틀어막아 버리는 순간, 바로 이 지점이 만성질환이 급성 응급 상황으로 돌변하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인 거죠.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이런 위험한 플라크를 만드는 걸까요? 여기 표를 보시면 나이나 유전처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왼쪽 목록입니다. 흡연, 고콜레스테롤, 고혈압, 식단, 운동 부족, 이건 전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들이거든요. 결국 심장 건강의 열쇠는 이 통제 가능한 요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는 셈이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그 결과입니다. 심장 질환은 수많은 나라에서 사망 원인 1위를 놓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주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다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는 거죠. 자, 일단 혈관이 막혔다. 그럼 그때부터는 정말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단 하나의 심장 근육세포라도 더 살리기 위한 그 긴박한 진단 과정,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의사들은 심전도를 보고 크게 두 가지 타입의 심장마비를 구분하는데요. 바로 스테미와 엔스테미입니다. 맨 처음에 들었던 그 구급대원 이야기 기억나시죠? 거기서 나온 스테미가 바로 혈관이 완전히 꽉 막혀서 심전도의 아주 특징적인 파형, 그러니까 ST 분절 상승이라는 게 나타나는 가장 위급한 상황을 말합니다. 반면에 엔스테미는 혈관이 부분적으로 막혔거나 막혔다 뚫렸다 하는 상태를 의미하고요. 심전도만으로 확신하기 어려울 땐 혈액 검사가 마치 탐정처럼 시간대별로 증거를 찾아냅니다. 심장 근육이 손상을 입으면 특정 단백질들이 혈액 속으로 흘러나오거든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나오는 순서와 시간이 다 제각각이죠. 특히 이 트로포닌이라는 수치는요, 몇 주 동안이나 높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좀 늦게 병원에 오신 분이라도 심근경색이었는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진단이 내려지는 그 순간, 의료진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막힌 혈관을 뚫어서 피를 다시 흐르게 하는 것, 즉 혈류를 복원하는 거죠. 현대의학은 과연 어떤 놀라운 방법들을 사용할까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응급치료는 바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줄여서 PCI라고 부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아주 가느다란 관, 즉 카테터를 혈관을 타고 쭉 들어가서 막힌 곳까지 접근시켜요.
그리고 거기서 작은 풍선을 평 하고 부풀려서 좁아진 부분을 확 넓혀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자리에 스텐트라고 불리는 작은 금속 그물망을 쫙 펼쳐서 혈관이 다시 좁아지지 않도록 단단히 지지해주는 정말 놀라운 시술이죠. 하지만 시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건 절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재발을 막기 위한 어쩌면 평생에 걸친 관리가 시작되는 거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스타틴, 새로운 피떡이 생기는 걸 막는 항혈소판제, 여기 보이는 이 약물들은 두 번째 심장마비를 막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방어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미 벌어진 일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제부터는 그런 일이 아예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바로 예방의 힘에 대해서 말이죠. 사실 심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우리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담배를 끊어서 혈관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게 하고, 건강한 식단으로 플라크의 재료 자체를 줄이고, 또 규칙적인 운동으로 혈압과 체중을 관리하는 것. 바로 이 간단해 보이는 습관들이야말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가장 강력한 예방책인 셈이죠. 수많은 예방 조치들 중에서도 연구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가장 비용 효과적인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바로 금연입니다. 그 어떤 비싼 약이나 시술보다도 담배를 끊는 그 행동 하나만으로도 재발 위험을 정말 극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사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혈관 속에 조용히 쌓이는 플라크에서부터 혈관이 막히는 그 결정적인 순간, 그리고 현대의학의 놀라운 치료와 예방법까지 심근경색의 거의 모든 것을 살펴봤습니다. 맞아요. 유전자처럼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깁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위해 바로 내일부터 당장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